계속해서 볼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부터 볼게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간 듯했습니다. 글쓴이가 한 실수가 어떤 효과가 있나? 그 이루어진 회상 끄트머리에 그리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됐고, 무상함, 그지? 그리고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는 거예요. 내가 한 실수, 글쓴이가 한 실수의 긍정적 효과가 뭐냐? 피구니가 되기 전에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는 거죠. 자,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피구니가 되기 전의 과거를 떠올림. 자,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생활 속에서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니 그걸로 작은 보시. 자, 작은 보시라는 게 그 스님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죠. 한 셈이라고 나를 스스로 위로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수를 인용한 이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실수가 가져오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실수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라는 거죠. 실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 이처럼 악의가 섞이지 않은 실수는 어때요? 악의가 섞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번번이 저지른 실수는 나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어떤 수학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다. 수학이나 즐거움. 이 사람 계속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겉으로 나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긴 한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오히려 긴장을 하게 한대요. 근데 나의 이런 모자란 구석을 발견해서 어떨 때가 있다? 긴장을 푸는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를 하게 내 실수 때문에 긴장을 푸는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는 효과가 있대요. 그죠? 트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그렇다고 실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어디 집중하면 나머지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데 여기 나의 성격 두 번째 나와 있는데 나는 뭐에 집중하면 몰입하는 거죠. 뭐 한 가지에 굉장히 강하게 몰입하는 성향이 있대요. 여기다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집중하는 대상에 강하게 몰입하는 성향이 있어요.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 참 어처구니가 없다. 어떤 일에 뭐 할 때, 집중할 때, 뭐를 주로 많이 하더라? 나는 실수를 주로 많이 하는 성향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실수에 어처구니 없으면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실수에 어처구니 없으면 어디서 오는 걸까? 어처구니라는 건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으로 비롯되고 그것이 부정어와 함께 굳어지면서 어이없다. 자, 어처구니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뭐의 뜻이다? 어이없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크다는 뜻 자체는 약화되고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생뚱맞게 어처구니 없다라는 단어의 뜻이 나왔습니다. 자, 의미를 밝힌 이유. 왜냐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니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사람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다는 건 결국 뭐야?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나는 상상에 빠지길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잘 벗어나지는 거, 상식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지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실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수라는 건 결국 삶과 정신의 여배,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자, 긴장을 풀어주거나, 그죠? 긴장을 풀어주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 여백마저 없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냐. 오늘날 어때요? 발빠르게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죠. 휩쓸리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겠냐. 오히려 실수라는 것이 긴장을 풀어주고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에 힘일지도 모른다. 실수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고치려다 보면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어때요? 실수가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굉장히 실수가 용납되는 게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남의 실수는 웃으면서 눈 감아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다,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을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하냐? 자, 너그럽지. 남의 사소한 실수조차 비난하고 너그럽지 못한 모습을 어떻게 본다? 비판적으로 보는 거겠죠. 그죠? 비판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다 맞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안해져서 창피해져가지고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속에 어처구니는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정신과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그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두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 상상에 빠지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게 나의 성향이죠. 그게 어처구니 없음이라고 얘기했죠.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실수가 각희연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의 편지를 꽉 찬 그림으로 읽어내도록 했고 산사의 노스님으로 하여금 비타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가지 일화, 나의 일화와 곽희연의 일화를 통해서 예상 밖의 뭐를 불러왔다?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글쓴이의 성격 우리가 정리했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꼼꼼하지 않고 어떤 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덜렁대는 편이라고 그랬죠? 그죠? 덜렁대는 편이다. 덜렁거리는. 그리고 집중하는 대상에 강하게 뭘 한다?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몰입할 때, 집중할 때, 몰입할 때 다 돼요. 자, 자주 뭐를 하더라? 실수를 한다.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게 당한다. 글쓴이가 실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기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은 글쓴이가 실수에 대한 관점이 글쓴이의라고 할게요. 글쓴이의 관점, 긍정적 관점이죠? 긍정적 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쓸까요? 대한 긍정적 관점이 미안해요.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다.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실수가 뭐를 줍니까? 삶의 여유를 주죠. 그지? 사람을 뭐하게 한다?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신의 여백. 정신을 성장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심미적 체험 나와 있고요. 글쓴이의 일화, 각희연의 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것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 마무리할게요.